간접문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수업 도치인데요. 도치 생뚱맞게 갑자기 왜 도치인가? 도치라는 어떤 멋부림, 멋내기 표현이라고 제가 가르쳐요. 우리가 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노래 프로그램 이런 말, 그 불후의 명곡 이렇게 뭐 정식 명칭을 말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엄청 많이 말하고 있네요.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원래 원곡자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시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지나가다 이렇게 쓱 본 거는 정태춘, 박은옥 부부의 명곡들을 젊은 가수들이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헌정곡으로 이렇게 바치잖아요. 뭐 와, 저 노래가 저렇게 새롭게 재탄생하고 아 멋있다. 원곡은 원곡대로 좋지만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 그런 감동을 두 가지로 두 배로 받게 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는 도치를 가르칠 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원곡도 너무 훌륭한데 뭔가 우리 후배들이 편곡을 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멋있게 부를 때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런 거죠. 만약에 신승훈이에요. 그러면 그 노래 있잖아. 너는 장미보다 이 노래를 몇 번 불렀을까요? 막 몇만 번 불렀겠죠. 근데 그거를 원곡하고 똑같이 부르면 사실 어떨까요? 신승훈 씨 입장에서는. 제가 상상해 봤을 땐 되게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가끔 뭐 신승훈 씨가 최근에 어디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면 그 1집에 속해 있던 그 막 청명한 되게 맑은 목소리 그렇게 부르진 않고 약간 엇박자로 뭐 원래 노래가 너는 장미보다 이랬다면 지금은 너는 장미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노래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겨운 거죠. 원래 그대로 하면. 그래서 약간 내 좀 새롭게 좀 꾸며봤어. 튜닝 좀 다시 해봤어. 이렇게 멋부린 것. 그것이 어떤 도치의 한 가지 색깔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색깔 그런 느낌을 이제 갖거든요. 문법책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치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너무 긴 부분이 앞에 오는 거 영어는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뒤로 후치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문장의 어떠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자리 바꿈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죠. 그런데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래요. 도치라는 거 너네가 아직 초보니까 안 써도 돼. 하지만 영어 선수들인 원어민들은 너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냥 원래 어순대로 말하는 거가 너무 지겨울 때 또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가 있을 때 자리를 바꿔서 강조를 하거나 문장을 좀 귀에 잘 들리도록 좀 더 이해가 잘 되도록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특히 닥치고 통문장 암기로 배운 방식의 학생들에게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까지 구조를 딱딱 정해서 외웠는데 도치에서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도치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스펙과 컴프라는 자리의 유용한 쓰임에 대해서 이거 되게 낯선데 낯설지만 한번 설정해 놓고 나면은 굉장히 편리하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스펙이랑 컴프라는 자리를 상정해 놓고 나면 도치가 상당히 귀여워지고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why not? 왜 안 쓰냐는 거죠. 되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있어도 보이고 멋쟁이 표현인데 멋부린 표현인데 물론 기본부터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도치를 한번 맛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집중! 자, 도치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도치란 영어 문장에서 어떤 성분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너무 길게 나와 있는 문장 성분들을 위치를 좀 바꿈으로써 문장이 좀 더 잘 이해되도록 문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특별한 자리 바꿈이다. 이것이 도치다. 바꿀도 위치치. 한문으로는 쓸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도치의 종류 5가지. 먼저 머릿속에 방을 5개를 만들어 놓읍시다. 자, 중요한 순서대로 시험에 잘 나오는 순서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먼저 부정어 도치. 부정어들이 있어요. 그 부정어들은 절대 아니라고 야 그럴 때까지는 뭐 그렇게 하겠어? 뭐 이런 너가 뭐 해줄 때만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안 해주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조건을 달고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정어 뭐가 있을까요? 일단 no가 있겠고 뭐 not도 있겠죠. not은 뭐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죠. not until이라든가 뭐 not only라든가 또 뭐가 있죠? 뭐 예. no sooner than 구문도 이제 수험생들이라면 다 이렇게 달달 외우는데 no sooner로 시작되는 거라든가 좀 특이할 점은 뭐 rarely, hardly 뭐 이런 scarcely 이런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이제 only를 좀 강조해 주고 싶은데 only plus 뭐 only when 뭐 only if 그죠? 등등등등 이런 only가 들어가면 only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나 10,000원만 꺼줘 그런데 그럼 삭발하고 와. 너가 삭발을 할 때만 빌려줄 거야. 이거 빌려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빌려주겠다는. 10,000원 빌리기 위해서 삭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00,000원 뭐 1억이면 모를까.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즉 안 빌려주겠다.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거에 가깝다. 그래서 요런 어구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요런 어구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어디로 보냅니다. 그럼 그 강조하고 싶은 걸 어디로 보내면 사람들이 맨 앞에 있으니까 저게 주어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정어들이 강조를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 스펙으로 갑니다. 스펙으로 가면 반드시 100% always auxiliary가 컴프 자리로 따라 나가기로. 자, 이게 부정어 도치입니다. 간단하죠? 다 같이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스펙으로 보내면 100% always auxiliary가 컴프 자리를 채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선생님 어디까지가 스펙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컴프부터 챙겨. 컴프는 한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면 걔를 먼저 챙기면 그 앞 전체가 스펙이다. 그리고 그 뒤가 이제 주어가 나왔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길어도 쫄지 말고 컴프부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뒷장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왔다 갔다 할게요. 자, 뭐 문법책마다 문제집마다 부정어 도치 과에 들어가면 여러 문장이 있을 거예요. 뭐 구문 독해듯 여러분이 갖고 계신 토익책, 뭐 탭스책, 뭐 토플책, IELTs책, 뭐 공무원 수험서 모두 문법책 보면 부정어 도치 과가 있을 거고 거기에 가면 다 만나실 수 있는 예문들인데 제가 심하다 보니까 약간 너무 쉽지만은 않은 예문 그렇지만 또 너무 어려운 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한 번 더. No sooner had he seen me than he ran away.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than이 있고 sooner가 있으니까 비교 구문이 쓰였죠. 그리고 시제로 보면 과거 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시제가 있는데 뭔가 좀 위치가 그래요. 주어로 보이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놈이 진짜 주어인가? 자, 요 아이는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직 비교 구문 단어는 배우지 않지만 제가 C라고 쓰는 건 얘가 컴플리멘타이저로 쓰인 거예요. 자, 얘는 전치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종속 접속사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hen 뒤에는 문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직역을 해볼게요. 그가 도망갔어요. 그가 도망간 것보다 그가 이 위치가 좀 다르지만 헤드가 혼자 뭐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헤드하고 씬이 지금 같이 있겠죠? 그가 나를 본 거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일항수로. 그가 나를 봤어요. 근데 뭐가 먼저다? 생긴 걸로 보니까 이건 과거고 이건 헤드 씬이니까 그가 나를 먼저 봤구나. 근데 no sooner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원래 어순이 이렇게 돼요. 한번 써볼게요. 무슨 색으로 쓸까? 파란색으로 쓸게요. 원래 어순이 이겁니다. 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he ran away.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똑같이 그가 도망간 것보다 그가 나를 훨씬 더 일찍, 그죠? had seen이니까 먼저 본 거잖아요. 아주 먼저, 훨씬 더 일찍 나를 봤었던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어떤 거냐면 시제로는 그가 나를 먼저 본 게 맞아요. 그가 도망간 것보다. 근데 엄청 빨리 본 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나를 보더니 1시간 동안 보더니 1시간 뒤에 자, 뭐 ready, 뭐 get, set, ready, go 뭐 이러면서 도망가는 이런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도망갔다는 거야. 그렇지만 도망가자마자 본 건 아니고
보자마자 도망가. 굳이 따지자면 본 게 먼저라는 거죠. 근데 보자마자 도망갔다.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까요? 이렇게 안 쓰고 제 생각에는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이렇게 쓰겠죠. 그렇지만 이런 건 이제 그들의 국어 시험용, 우리의 영어 시험용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he ran away.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는 도망갔다. 근데 좀 어렵잖아요. 외우는 거 같잖아요. 그럼 직역을 하세요. He ran away. 그가 도망갔습니다. 그가 도망간 것보다 그가 나를 먼저 봤었었는데 그게 아주 일찍은 아니었다. 즉 봤고요. 보자마자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붙어있는 그렇지만 치졸하게 굳이 누가 먼저야 라고 하면 본 게 먼저고 보자마자 도망갔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올 때 이 상태로 잘 나오는 것보다 좀 한 번 더 꼬아주면 부정어 도치라는 거죠. 요래 부정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를 어디로 보내는 거다? 스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no sooner 나가십니다. 스펙으로 가실게요. 자, 그러면 no sooner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같이 조동사가 있느냐? 여기 조동사가 있네요. had pp. 과거 완료를 만드는 요 head가 컴프 자리로 혼자 나갑니다. 그렇게 완성된 게 위에 있는 문장이죠. 다 같이 no sooner spec had 여기 컴프죠. 여기 컴프고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막이 있습니다. no sooner가 지금 스펙으로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구문을 열라 외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He had no sooner seen me than he ran away. 뭐 나중에 가면 no sooner than 대신에 뭐 he had scarcely, hardly than 대신에 when or before 넣어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총 이런 패턴으로 10문장이 가능하죠. 네, no sooner than, 그 다음에 hardly, before, hardly when, scarcely before, scarcely when. 근데 걔네들을 도치시키면 또 5개가 나오니까 5개, 10개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no sooner than 하나.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when, before 이렇게 해가지고 총 5개의 평서문이 만들어지고 그걸 부정어 도치하면 또 다른 5개가 만들어지니까 10개가 만들어지죠.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겠죠. 네. 하지만 원어민들이 회화할 때 뭐 쓴다? 그냥 as soon as 먼저 일어난 거 그냥 과거로 쓰면 그 다음 것도 과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화하실 때는 다 같이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정어 도치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좀 길어요. 속담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요즘 쓰레기 뭐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환경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when the last tree has died and the last river been poisoned and the last fish been caught will we realize that money is worthless. 속담입니다. 자, 도대체 어디까지가 스펙인 건가? 그러면 컴프부터 찾으라 그랬죠. 컴프가 있고요. 여기 주어가 있으시네요. 이 컴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겠죠. 그죠? We will realize that money is worthless.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야. that 이하라는 것을. complementize. Money is worthless. 돈은 다 소용없구나. 돈이 엄청 많아요. 만수로 아니라 막 100만수로 막 억만수로입니다. 집에 지금 막 돈 뭐 버려도 평생 못 써요. 그런데 어떻게 돼? Only when. 이럴 때라야. 그냥 when이면 뭐뭐 할 때인데 only when이 되면 when 할 때라야. 그제서야 정신 못 차리지. 정신 차리지. 너 이제 이렇게 돼야 정신 차릴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Only when. when 할 때라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느낌 있게. The last tree.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나무. 끔찍하네요.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나무가 has died. 죽고 그 다음에 the last river 마지막 강이 여기 has가 지금 생략됐겠죠? has been poisoned. 네, 오염되고 그죠? and the last fish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has been caught. 물론 이거는 뭐 복수형과 같지만 여기서는 그냥 느낌 있게 last river, last tree, last fish 한 마리로 갈게요. the last fish가 has been caught. 잡히고 나서야. 선생님 그런데요. 깨닫는 건 미래인데 왜 이것들은 현재 완료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내일 비 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그러면 내일 비 올 겁니다.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it will rain tomorrow지만 만약 내일 비 오면 그럼 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if it will rain이 아니고 if it rains tomorrow.
일종의 가정법 현재였는데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고 직설법에 이제 포함됐는데 그게 뭐냐면 100% 가능성을 이제 막 주장하는 will과 if라는 아이의 그 의미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f라는 가능성 50% 깎아먹는 애와 will이 같이 이렇게 한 문장에 있길 꺼리는데 tomorrow라는 부사구는 if의 손을 들어준 거죠. will하고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래서 if it real rain이 아니라 if it rains. 여러분이 문법책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라 할지라도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 만약 미래 완료라면 다 같이 미래 완료라면 현재 완료로 대체한다. 이게 미래 완료거든요. 아직 마지막 나무가 안 죽었고요. 아직 마지막 강이 오염 안 됐고요. 아직 마지막 물고기가 다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라야 미래겠죠.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먼 미래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미래에 그렇게 될 때라야 우리는 정신 차릴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인데 그때 will have died, will have been poisoned, will have been caught라고 쓰지 않고 has died, has been poisoned인데 심지어 반복을 싫어하는 영어인데 똑같은 구조가 여러 개 나오니까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 요 문장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정어 도치도 들어가 있고 미래의 부사절 그래서 가능성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 것. 게다가 거기를 생략까지 한 것. 그렇게 병렬 구조까지 있거든요. 자, 되게 뭐 어렵다면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우리가 스펙을 배웠으니까 어서부터 어디까지 스펙일까요? 이번에 이렇게 가로를 한번 쳐볼게요. 예, 어려워요. 컴프 바로 전까지가 스펙이죠. 이마만큼이 다 부정어 도치로 부사절인데 only랑 같이 합치니까 부사구 도치예요? 아니면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 도치가 더 짱입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면서 부사구 도치 또는 부사절 도치다 그럼 부정어 도치인 걸로. 그래서 부정어 도치 맞춥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Only when the last tree has died and the last river been poisoned and the last fish been caught 여기까지가 스펙. 이렇게 돼야 그제서야 결국 will we realize 우리는 깨닫게 될 거다. That money is worthless. 자, 도치를 배웠더니 구조가 어때요?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스펙과 컴프라는 것, 요 개념을 넣어줬더니 쉽게 이해가 된다면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부정어 도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문법 강의 혼영공 수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건데 주로 보니까 뭐 어떤 방향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들이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냥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전치사가 이렇게 NP 전치사가 NP를 데리고 이런 거를 전치사가 데리고 다니는 구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전치사구예요. 근데 전치사구가 하는 기능은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죠. 근데 지금 부사구 도치니까 얘가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였습니다. 근데 얘가 스펙으로 강조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컴프 자리로 누가 나오는가? 우리 지금 요 앞장에서는 노트 필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오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오그질리어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그질리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썼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일항수로가 나옵니다. 오그질리어리 나오는 게 아니고 일항수로 본동사가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어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뭐 남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사구 도치는 주로 방향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스펙으로 나온다. 도치되는 성분은 어디로 나온다? 구내염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네, 스펙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컴프 자리에 일항수로가 나오는데 선생님 만약에요 뒤에 일항수로가 없고 이항수로나 삼항수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항수로는 목적어 책임져야 되고 삼항수로는 목적어 2개나 책임져야 돼요. 이럴 경우는 자, 주어 앞에 컴프 자리가 있는데 안 나가요. 자, 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가요. 그러면은 부사구 도치는 늘 여기 부사구가 도치돼 나오면 늘 컴프 자리에 채워져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내기가 좀 애매하죠. 변수도 많고 그래서 시험에 인기 짱 많은 건 뭐다?
부정어 도치다. 왜? 예외 없이 몇 퍼센트? 100% 오그질리어리 동사가 컴프 자리로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정어 도치 다 가질 수 없다면 하나만 가질 거면 부정어 도치를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사구 도치 구경하러 한번 갈게요. 자, 한 문장 써놨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Science and art 주어입니다. Science and art 과학과 예술은 belong to the whole world. 자, 이거는 뭐 한국 과학, 일본 과학, 뭐 프랑스 미술, 뭐 불가리아 미술 이런 게 없죠. 그냥 예술과 과학은 뭔가 좀 전 세계적인 우리가 뭐 We are the world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belong to는 어디 속해 있다라는 요 일항수로입니다. 누구 것이다. I belong to you. 뭐 이렇게 소시적인 다이어리에 여고 시절에 쓰죠. I belong to 오빠. 전 오빠 거예요. 오빠 belongs to me. 뭐 이러면서 자, 제가 그렇게 썼다는 건 아니고요. belong to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은 어디 소속이다. The whole world. 전 세계의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라는 이런 접속사 되게 중요해요. 얘가 정말 접속사죠. 접속사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A와 B를 연결하되 이 A와 B가 어때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똑같은 기능이어야 돼요. 이래서 얘가 문장이죠. 그럼 B도 뭐여야 된다? 문장이어야 돼요. A는 문장인데 뒤는 명사절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A는 막 부사절인데 뒤는 막 형용사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문장과 문장을 and가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속사라고 불릴 만한 어떤 자질. 그죠? 그 자질은 뭐냐면 and라는 애가 어느 팀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돼요. 중립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컴플리멘타이저랑은 좀 다르죠. 얘는 뒤에 있는 문장을 책임지는 어떤 팀장님 같은 투어 가이드 같은 컨덕터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얘가 얘네를 이끌고 다니는 거죠. 하지만 얘가 when이 이 문장들을 모두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and는 어느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짧게 뭐 나온 김에 구경 한번 했고요. 자, 그럼 뒷문장 한번 볼까요? Before them vanish the barriers of nationality 이랬습니다. 이거 좀 긴데요. NP예요. 명사 덩어리. 그럼 진짜 명사는 누구냐? barriers 장벽 of nationality 이건 동격이 되겠고요. 국적 그죠? 국적이라는 어떤 장벽 디터미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XP가 되겠고요. 얘를 꾸며주는 거죠. 자, 국적이란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이 뭐 어느 나라 거야, 저 어느 나라 미술이야, 어느 나라 과학이야 이런 국적 같은 것 그런 장벽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충 해석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주어가 왜 뒤에 있을까? 주어가 좀 기네요. 긴 주어 때문에 후치시키고 before them이 지금 전치사 before하고 them이라는 대명사가 지금 스펙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사구가 도치된 거죠. vanish. 여러분 vanish 알죠? 얘는 사라지다. 라는 일항수로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애로 banish가 있죠. banish. banish는 이항수로로 나쁜 뜻이죠. 추방하다. 그래서 유명한 그 경선식 선생님 어휘 되게 기발하게 저는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그분 책을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뭐 맞네. 되게 기발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오래돼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vanish하고 banish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을 보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경선식 선생님 식으로 생각하면 vanish V자 계곡으로 사라지다. 이렇게 상상해봤고요. banish 이건 빼내서 추방하다. 감옥에서 빼내서 추방하다. 이렇게 한번 저도 흉내 내봤는데 그랬더니 기억이 훨씬 진짜 잘 나더라고요. 네, 별로면 네 잊어주시고요. 자, 아무튼 부사구 도치 한번 볼게요. Science and art belong to the whole world. 과학과 예술은 전 세계에 속해 있다. 전 세계의 것이다. 어느 나라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 앞에서 과학이나 예술 앞에서는 사라진다. 뭐가? The barriers of nationality. 국적이라는 어떤 그런 장벽. 뭐 너네 나라랑 우리나라는 수교 안 했잖아. 뭐 이런 어떤 거슬리는 어떤 좀 석연찮은 어떤 그 어색한 기운 사라진다. 국적이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사이의 그 불편한 그런 장벽들은 그냥 사라진다. 자, 만약에 우리가 도치를 몰랐어요. 스펙과 컴프의 역할을 몰랐어요. 지금
vanish가 있는 위치가 어디죠? 컴프죠. 근데 지금 누가 나왔죠? 오그질리어리 조동사가 아니라 일항수로 본동사가 나왔죠. 부사구 도치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부사구 도치까지 만나봤고요. 다시 정신없지만 앞으로 넘어가면 형용사구 도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용사구 도치는요. 글쎄 저는 형용사구 도치를 거의 제가 뭐 영작을 할 일이 있을 때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말로도 안 쓰고. 근데 이 시험에만 나올 때 특정화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so that 구문 있잖아요. so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that 뭐뭐 하다 이런 구문. 요 예문이 이제 약간 변형되면 such 구문도 있잖아요. such 혁명 뭐 이렇게. 네, 요런 두 가지 구문을 이용한 문제들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저도 영어 선생님인지 20년 넘었는데 저도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나 글 쓸 때 이걸 안 쓰게 되니까 저한테는 좀 어색한 거겠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만 나오니까 일단은 코는 풀어야 되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는 맞춰 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뭐 시제야 다양하게 뭐 has been, 뭐 is, was 뭐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used to b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so나 such 그리고 걔네들이 데리고 다니는 물결이 나오는데 이 물결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형용사구가 나온다는 거죠. 단순히 형용사 하나만 있을 경우도 있고요. 형용사 플러스 알파 그래서 형용사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that절이 이제 이어지겠죠. 여기 이제 문장이 오겠죠. 예, 컴플리멘테이션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도치가 되느냐? So, such, 블라블라가 어디로? 스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구 도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컴프 자리에 누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진 않겠죠. 예, 비동사가 나옵니다. 역시 형용사의 친구는 누구다? 역시 네가 나와줄 줄 알았어. 비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 이제 주어가 있고 이어지는 대시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건 다감하자. 닥치고 암기하자.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로 이런 구문에서 so 형용사 플러스 알파 뭐 블라블라 한 애들이 스펙으로 나오면 비동사가 컴프 자리를 채워주고 형용사와 절친이잖아요. 그리고 주어 써주고 그리고 대절 이어지면 된다. 구경을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7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도치를 좀 끊기가 그래가지고. 자, 여기 예문 하나 해놨는데 엄청 긴 예문이에요. 자, 고3 수준의 문장이 되겠죠. 제가 실제로 고3 아이들이 쓰는 저희 학생들은 중3부터 고3까지 다 이 책을 쓰는데 구문 독해책에서 뽑았습니다. 세듀의 천일문 완성. 자, so imprudent are we that we waste our lives thinking about the future, a time in which we are powerless,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resent, the time in which we have control. 네, 여기 문장이 쓸데없이 길어진 이유는 동격 때문인데요. The future, 미래. 근데 미래가 어떤 시간이냐면 a time in which we are powerless. 이런 시간. 이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우리 인생을 좀 낭비한대요. Rather than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말이야. 자, focusing on the present. 현재죠? 여러분 현재, 과거, 미래 할 때 더를 꼭 써주세요. The present, the future, the past. 자, 그리고 그곳의 동격으로 the time in which we have control.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우리가 긴 덩어리 the future부터 control까지를 뭐 되게 얘네 때문에 길어졌는데 얘네를 해결하고 나면 앞에가 쉬워지겠죠. 미래는 그 시간, 어떤 시간. 그 시간엔 우리가 어때요?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powerless. 우리가 무력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어요. 근데 참 미래를 생각해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는 건 자유지만 미래를 바꿔놓고 올 수는 없고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그냥 배실배실 웃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멍 때리다가 이렇게 웃는 거죠. 그냥 그러고 한데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있다면 꼭 선생님한테 맞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resent. 지금 focus 해야 돼요. 현재. 아무리 현재가 볼품없고 초라해도 현재에 focus on 해야 내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안 하고 future에다가 막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현재는 어떠냐? The time, 똑같은 구조예요. In which we have control. 자, 이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죠.
현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현재에 포커싱하지 않고 포커스는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우리 일생을 우리 삶을 낭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we waste부터 끝까지는 정리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앞에 보니까 so imprudent are we that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당황하는 거죠. 뭐지? 자, 뭐냐면요. 형용사고 도치죠. 여기까지가 스펙인 거고. 너무 경솔해서. 누가? Are we?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 원래 어순도 유추할 수 있겠죠. 얘가 당연히 주어였을 거고요. 그죠? 얘는 이제 so that 구문의 부사절의 시작이겠죠. 자, 그럼 원래 어순은 어땠을까요? We are so imprudent that 이렇겠죠. We are so imprudent that we waste our lives.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된다. 뭐 하느라? Thinking about the future 하느라. 근데 보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뭐 계속 we are so imprudent, we are so happy, we are so 자기에게 또 이렇게 됐어. 거의 끝나가는데 또 그 커넥트 그걸로 됐어.